자, 부피화적분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부피화적분 두 번째 내용은 곡선 두 개를 이제 회전을 시키면 어떤 모양이 될 것이냐라는 얘기고, 사실 회전체는 단면이 원형이기 때문에 곡선 두 개를 회전을 시켰을 때 두 곡선이 대소가 바뀌는 지점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이 비어있는 어떤 구조의 형태가 나오는 건데, 어차피 적분하면 되기 때문에 얘에 대해 부피를 구하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그냥 바깥쪽에 있는 놈의 부피에서 안쪽에 있는 놈의 부피를 빼는 형태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도형의 부피는 파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가 반지름이니까 제곱에서 gx의 제곱을 빼는 형태로 적분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미리 빼서 적분할 수는 없다라는 거, 제곱해서 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넓이의 적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넓이의 적분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빼가지고 새로운 함수가 x축과 이루는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이건 그런 연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부피는 x축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y축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다예요. 이거 가지고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4-x 제곱하고 2-x 그리라고 했는데, 그림 관찰해 볼게요. 일단 2.5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요. 직선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회전시켜야 되는 기본 도형 자체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기본 도형은 회전축의 한쪽에만 존재한다고 했거든요. 그죠? 얘를 이제 x축들로 회전시킬 거니까 한쪽에만 존재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고, 교점을 찾으셔야 되니까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하고 2가 나오죠. 그럼 이 지점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고, x축 둘러 회전시키니까 대부피는 파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y의 제곱이니까요. 얘를 적분한 거에서 이걸 빼주시면 되겠죠. 적분 구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전개해서 합치시면 마이너스 9x 제곱 그리고 플러스 4x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부피화 적분은 뭐 이제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아무래도 제곱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하다 보니 특히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차수가 좀 올라가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의 복잡도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넓이와 적분에 비해서.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 계산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안 틀리게 좀 주의해서 계산하시고요.
두 번째 sin x와 sin 2x예요. 회전시키는 구간이 0에서 파이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래프를 그렇게 많이 안 그려도 될 것 같거든요. 2분의 파이까지만 그려볼까요? 그래도 될 것 같죠?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 정도만 해보죠. 여기 2분의 파이라고 하고 여기 1이라고 하면 sin 2x가 sin x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릴 거고 sin 2x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회전시켜야 되는 도형은 여기 이 부분이 될 거니까요. 이것도 회전축의 한쪽에만 존재하고 있죠. 교점만 찾으면 되겠네요. sin 2x는 2 sin x cos x니까 저 교점은 cos x가 2분의 1인 점, 즉 x는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 부피는 파이 인테그랄 0에서 3분의 파이까지 위쪽에 있는 sin 2x를 먼저 제곱한 거 거기에서 sin x를 제곱한 것에 정적분을 빼면 되죠. 어차피 제곱 형태이기 때문에 저상수는 적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4x 이렇게 반각 이용해서 적분 시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2분의 1, 2분의 1은 없어질 거니까 이렇게 부정적분이 얻어지겠네요.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16분의 3 루트 3파이 나올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봐볼게요. 다음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x축들로 회전시켜라. 자,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x 플러스 1이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간주를 해보면 저 x제곱 마이너스 1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거든요. 그죠? 이런 느낌으로 그릴 텐데 그럼 기본 도형이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된단 말이지. 근데 얘는 문제가 있어요. x축들을 회전시키려고 하는데 양쪽에 다 있잖아요. 양쪽에 다 있으니까 이제 선대칭을 시켜서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선대칭을 시켜서 한쪽으로 몰아주려면 이 아래쪽으로 이제 위로 이렇게 접어 올리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해석해야 되는 기본 도형은 뭐가 되는 거냐면 테두리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답득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림을 조금 주의 깊게 그려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얘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면적 자체가 요구하는 그
둘러싸인 부분 자체가 회전축의 양측에 걸쳐 있는 경우에 선대칭을 시켜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별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좀 삐져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니까 조금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회전을 한 번에 시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네, 한 번에 회전시키기가 좀 어려우니까 마이너스에서 0 사이에서는 그냥 이차함수의 제곱만 회전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0에서 1 사이에서는 직선의 제곱에서 직선의 제곱, 이 표현 잘못됐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죠. 색깔 미리 칠해버려가지고 안 틀렸네. 안 틀렸어. 안 틀렸어요. 네. 어차피 한쪽에 있는 게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하면 되겠어요? 네. 0에서 1 사이는 이제 좀 따로 적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다 라는 얘기고, 그럼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어차피 제곱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점 찾아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1 갖다 놓으시면 x는 마이너스 1하고 2가 되죠. 예. 그래서 여기 이거는 2가 될 거예요. 그리고 0에서 2까지니까 누굴 빼줘야 되냐면 이걸 빼줘야겠죠. 이해하시죠? 네. 왜냐면 저쪽 부분은 부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 과정이 좀 살짝 좀 짜증납니다. 그죠? 네. 구간이 같은 부분이 지금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전개해서 적분을 시도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조금 다소 번거로운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 계산 과정은 생각할게요. 이게 아마 3분의 20파이가 나올 건데 숫자 넣어서 잘 계산해 보시면 되고, 평상시 연습하실 때 제 계산의 복잡도가 증가하면 틀릴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틀리지 않게끔 평상시에 문제 푸실 때 계산기 돌리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좀 계산하세요. 알겠죠? 자,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y축들을 회전시킨 입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제 y축둘레입니다. 그림을 관찰해 보면 y는 x가 있어야 되니까 y는 x 먼저 그릴까요? 네.
그림 이런 느낌이겠고 교점 1,1겠죠. 1,1이라고 적죠. 귀찮네요. 이걸 이제 이렇게 회전시키고 싶은 거니까, 그죠? 0에서 1까지 정적분 하시면 될 거고, 기본 도형은 얘가 되는 거죠. 회전축이 한쪽에 존재하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있는 게 이제 더 큰 거니까 y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이죠. 회전체의 부피 계산하실 때 파이를 안 붙인다거나 아니면 이제 제곱하는 걸 잊어버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지 않게끔 좀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15분의 2파이 이게 되겠네요. x 플러스 2면 이런 직선이고, x의 제곱이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이쪽으로 회전시킬 건데 마찬가지로 기본 도형 회전축이 걸쳐 있잖아요. 그럼 선대칭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 선대칭 이동 시켜줘 봐야 여기 이 부분이, 그죠? 선대칭 시켜봐야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될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기본 도형은 얘가 될 거니까 삐져나가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아까 위에 문제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그냥 회전시키면 될 것 같고, 교점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교점은 2,2겠죠. 그래서 이 도형을 회전시켜서 부피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2까지 바깥쪽에 있는 게 지금 뭐냐면 x의 제곱임이 나와 있으니까 y dy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그 x의 제곱을 돌리게 되면 발생하는 회전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지금 2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 아니야. 2,4죠. 잘못 썼네. 2,4. 원래 이제 2에서 4까지 맞죠? y-2의 제곱 dy, 아마 이렇게 계산하게 될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이 회전체가 그린 부분은 원뿔이에요. 원뿔. 그런 생각 하시겠죠. 근데 우리 원뿔의 부피를 구할 줄 알기 때문에 저 부분은 굳이 적분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이제 원뿔로 생각을 해보면 반지름 2잖아요. 그럼 4파이고 또 b니까 8파이고, 그럼 3분의 8파이다. 이렇게 굳이 적분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그죠? 3분의 6파이. 0에서 2가 아니라 0에서 4군요. 여기가 0에서 4죠. 그러면 16, 8. 24, 3분의 16파이 나오네요. 그래서 위에서 보셨겠지만 그 정적분 이용해서 회전체의 부피를 연산하는 과정 자체가 좀 복잡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적분을 하지 않고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면 이렇게 좀 사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안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다음 5번입니다. 이건 지금 뭐냐면 y는 k에다가 회전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인데, 그러니까 회전축이 x축이나 y축이 아니면 어떻게 하냐 라는 얘기예요. 회전축이 x축이나 y축이 아니면 사실 정적분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계산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건 평이동을 이용해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뭐 굳이 y축이 필요할 것 같진 않고. 자, 편의상 y는 k라는 회전축이 여기 있었다고 합시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fx가 이렇게 있었고, y는 gx가 이렇게 있었다. 물론 fx와 gx는 만나도 상관없어요. 만나도 상관없고,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이제 얘를 A부터 B까지를 회전시켜 봐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어차피 부피 자체는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을 거니까 얘를 이제 평행이동 해가지고 뭐가 회전축이 x축이 되게끔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k가 되고 얘도 마이너스 k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해하시죠? 예. A, B의 위치는 이제 이렇게 동일할 거고,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나,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나, 회전체의 부피 자체는 변화가 없겠다라는 거고,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게 핵심이죠. 예. 그래서 이때 V는 파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에서 k를 뺀 거를 제곱한 거. 다시 쓸게요. 네. fx 마이너스 k 을 제곱한 거에서 gx 마이너스 k 이걸 제곱한 걸 빼시면 부피가 얻어지겠죠. 딱 봐도 귀찮을 것 같죠? 예. 자, 다음은 이게 뭐겠냐? 9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의 증명이에요. 그죠? 예. 이게 또 뭐 그림 딱히 볼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냥 보죠. 이런 상태에서 얘를 뭐 x축 둘레로 회전을 시켜라 라고 했어요. 그럼 기본 도형은 어차피 이거만 보시면 된다고 했죠. 겹쳐봐야 어차피 똑같으니까. 맞아요? 네. 게다가 얘는 y축 대칭이기도 하기 때문에 0부터 r까지만 회전체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2배를 하는 선택을 해도 되겠네. 그죠? 네. 그래서 부피는 인테그랄 0에서 r까지고요. y제곱이 필요한데 y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요. 네. 이렇게요. 2배 하기로 했잖아. 뭐 나와요? 3분의 파이도 빼먹었네요. 2배만 빼먹은 게 아니라 3분의 2 r 세제곱이니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래서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증명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9의 부피요.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공이 잔잔한 물 위에 떠있다. 그림과 같이 공이 수면 아래로 3분의 r만큼 잠겨있을 때 수면 위에 있는 부분의 부피를 구하시오. 얘는 이제 와이식툴레 회전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크다. 적절한 사이즈를 찾기 위해서. 네. 약간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물이 여기까지 차 있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r 이게 되는 거고요. 이 y축 둘레를 회전시키는데 기본 도형은 얘다. 왜냐면 저 아래쪽은 부피를 구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얘는 파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분의 2r에서 r까지 x제곱은 원방이니까 r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이것도 계산 생각할게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81분의 100파이 r의 세제곱 나올 거예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원은 중심이 원점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x축으로 회전시켜 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관점인데,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선 좀 그릴게요. 자, 얘를 이렇게 x축으로 회전시킨다라고 간주를 해보면 위쪽에 있는 부분은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이 부분을 적분하면 부피가 나올 텐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y는 1 이제 3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죠. 무리함수로 따지면. 그리고 이제 이 아랫부분을 회전시켜서 얻은 부피는 빼야겠죠. 얘는 y는 3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제 이걸 상상을 좀 해보시면 어떤 모양일 것 같냐면 단면이 원인 도넛 모양의 어떤 입체도형이 얻어질 것 같잖아. 맞죠? 네. 자, 이 부피는 그러면 이것도 0에서 1까지만 사실 하면 될 것 같지 않나요? 2배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죠? 네. 2분의 1 V로 할게요. 파이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3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놈의 제곱,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네. 적분 구간이 일치하니까 이걸 제곱해서 빼보면 가운데 항에 2배만 남아요. 그죠? 12파이
얘가 남을 것 같고요. 그죠? 네. 여기 부분 적분하는 기법은 알려드렸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x를 사인 세타라고 치환하고 이때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다. 이렇게 하고 치환적분 하실 수 있는데 치환적분 하지 않더라도 제 생각에 이제 이쯤 왔으면 얘가 뭘로 보여요? 반지름이 1인 4분의 5의 면적이죠. 이거 4분의 파이일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얘가 3파이가 될 거니까 3파이 제곱이요. 따라서 원하는 부피 V는 얼마예요? 12파이 2배를 해야 되잖아. 그지? 6파이 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어떤 관점이냐면 지금 이게 단면이 원인 어떤 도는 모양의 도형이라고 했잖아. 이걸 이제 토러스 원환면이라고 하는데 이 토러스를 정말로 한쪽을 뭐 칼로 이렇게 썰든지 해서 끊어요. 끊어서 이렇게 세워봐. 세우면 원기둥 모양이 될 거 아니야. 맞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원기둥 모양 만들어 놓고 나면 부피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원기둥이라고 했을 때 단면은 원의 넓이일 거니까 파이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높이만 곱하면 부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높이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 이걸 반지름으로 보고 원의 둘레를 구하시면 그 6파이 나오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토러스의 정중앙에 있는 점이 그리는 자취의 길이인데 걔가 원뿔의 높이가 돼서 그냥 파이에다 6파이 곱하니까 6파이 제곱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고 그걸 우리만 해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해 놓은 게 파프스 굴딘의 정리라고 하는데 8번에 제가 적어놨어요. 적어 놓을 거예요. 이제 적을 거예요. 알겠죠? 파프스 굴딘의 정리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적어주면 어떤 평면 도형을 x축을 뭐 회전체로 하여 y축도 마찬가지예요. 네. 회전축으로 하여 일회전 시켜 얻은 입체 도형의 부피 V는 물론 1회전이 아니고 뭐 4분의 3회전 이러면 이제 그거 맞게끔 조절해서 쓰시면 돼요. 네. 이때 부피는 2파이 DA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먼저 써줄게요. 네. D가 중요해요. D는 평면 도형의 무게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 A는 그냥 평면 도형 넓이에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구하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좀 아니기 때문에 방금 원이어서 원의 중심이 쉽게 무게중심이 됐던 거잖아요. 맞아요? 삼각형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다른 형태의 평면 도형은 무게중심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 그죠? 하여튼 뭐 무게중심을 구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무게중심에서 X축까지 거리 하고 넓이 식을 잘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뜯어가지고 기둥의 형태로 바꾸는 그런 형태의 식이에요. 그래서 단면적에다가 높이만 곱하면 되는데, 높이가 무게중심에서 x축까지 거리를 반지름으로 본 원의 둘레하고 같다는 얘기죠. 2파이 d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용해서 저 위의 문제를 다시 바라보시면 그냥 바로 6파이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퍼프스 골든의 정리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이니까 그냥 이제 외워서 혹시 사용하실 때 그냥 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시 풀이해 보면 뭐라고 했어요? V는 단면적이 지금 얼마니까? 파이니까, 그죠? 그리고 무게중심에서 x까지 거리가 3이었잖아요. 그죠? 3 곱하기 2파이 이렇게 해서 6파이의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 전혀 없이 답을 낼 수 있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까발리에리 원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적분 이해도를 측정하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제가 쭉 써드릴 테니까 이게 납득이 되시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읽고 바로 납득이 되면 적분을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두 평면 도형이 한 쌍의 평행선 사이에 끼어 있고, 그 평행선들하고 평행한 임의의 직선으로 도형을 잘랐을 때 도형을 자르면 생기는 선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생기는 선분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면 그러면 두 평면 도형의 넓이도 같은 비를 갖는다는 거예요. 적분을 배우셨으니까 넓이와 적분에서 이제 내용이 뭐냐면, 어쨌거나 가로의 길이가 0에 하나씩 가까운 직사각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선분이에요. 선분 무한개를 더해서 면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임의의 직선으로 잘랐을 때 계속 선분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선분의 길이가 일정하면 아니고 길이의 비가요. 네. 길이의 비가, 선분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면 넓이는 같겠죠. 그죠? 선분의 길이의 비가 항상 일정하면 이 일정한 비에 맞춰 가지고 쌓아서 적분을 해서 면적을 구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넓이 역시 같은 비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참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입체 도형에 대해서도 확대할 수 있죠. 부피와 적분도 동일하니까. 두 입체 도형이 한 쌍의 평행면이라고 합니다. 평행면 사이에 끼어 있고, 그 평행면들과 평행한 임의의 평면으로 도형을 잘랐을 때
이때는 단면이 면적이 발생하겠죠, 그죠? 네. 생기는 단면의 넓이의 비가 항상 일정하면 두 입체 도형의 부피도 같은 비를 갖습니다. 이게 이제 까발리에리의 원리라고 하고요. 이건 뭐 적분을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아 그렇구나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납득을 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알고 있는 적분이 맞구나 이 정도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사용할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부피와 적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